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정도윤입니다. 네, 오늘 저에게도 스튜디오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네, 저희 파트너죠. 이남규 아나운서가 오늘 예비군 때문에 잠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오늘 잡정보센터의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이 허전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 오늘도 알찬 방송으로 꽉 채워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금요일, 불금이죠. 날씨가 유독 따뜻해지면서 저 역시 주말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마음이 참 설레고 또 기쁘고 그런데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주말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그 답답함이 오죽하실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제가 안 노는 건 아니고요. 오늘 끝나고 놀러 갈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저희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의 서류 필터링 저번 주에 이어서 제2탄이 준비돼 있고요. 신비한 신직업사전 역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민혁쌤과 현준쌤의 치열한 공방전, 또 오늘은 어떤 강스파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줄지 배고픈 구직자들의 공론회 배구공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말하냐? 이렇게 하면은 다 편집돼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봐봐. 재밌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방송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아니요. 자기 자랑하려고. 아니, 쇼미더머니의 직구 같은 거야, 나. 디아고. 일단. 그럼 얘가 여기 나오냐, 라스가. 여기 나오냐? 배구를 뭐 정체성도 모르는 방송인데 이게. 콘서트의 예능인이야. 그러면 가장 좀 괜찮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취준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훈훈한 사례 있어요? 얘기하면 또 바로 뭐라 할 것 같은데 하나 또 얘기를 해줘야지. 또 훈훈하게 한번은 좀 짧게. 재밌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이야. 그래서 면접 전형에서 제가 이제 면접 지원관을 많이 하니까 가서 좀 인상적이었던 친구가 있어서 좀 이게 이제 뭐 굳이 뭐 내가 면접적인 플러스 점수는 아니고 친절하게 좀 대해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회사를 합격해서 저희 와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투썸 커피를 사주더라고. 투썸 커피는 또 CJ들은 35%에서 40% 할인되니까. 그래서 또 훈훈하게 열심히 살아라. 나는 떠난다. 내가 이렇게 간다 하고 나왔죠. 동준아 파이팅 하고 있지? 그래 굳이 또 힘내라. 할인되는 커피를 사줬네요. 좀 비싼 거 사주지. 그래도 할인 안 되면 비싸니까. 어때요? 이상적인? 저는 없어요. 그 이상적인 아니 거 없어요. 이상적인 오히려 학생 한강. 맞아요? 이상적인 학생인 거 맞아요? 뭐 저런 사례는 좀 뭐 많으니까. 근데 저는 구직자분들이 그만큼 정말 업무 강도가 세다는 거를 저는 아시고 가셔야지 무슨 동아리에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뭐 이 회사 가면은 뭐 외국계 문화를 즐기고. 내 제일 같은 애들이 뭔지 알아? 블라인드에 자기 삼성 다니는데 삼식 맛있는 거 준다고 올리는 애들이야. 그 사육하는 거거든 회사에서. 저 그냥 죽을 때까지 먹어 야 이러고 일 시키는 건데 그거를 그냥 오늘은 뭐가 나왔다. 뭘 먹지? 뭐 이런 이제하고 이거 뭐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찍어가지고 그걸 또 올리면서 오늘의 급식. 찍어가지고 오늘의 급식. 상원증 나오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커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 명과 암이 뚜렷한 곳이 회사라는 조직이고 그런 거를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역할을 하는 게 인사팀이다. 네. 그만큼 되게 냉정한 사람들 하드하고 뽑아요. 좀 뭐랄까 좀 터프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생각보다. 네. 제가 신입사원 때 또 기억에 남는 게 이거 진짜 뻥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과장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왜요? 밤에 얼굴 하얘져갖고 다음 주에 임원 인사 발표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 위에 내가 담당하는 이 부장님 지승환 부장님을 상무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인사 고과상 평판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이걸 평가 기준을 맞추고 막 이러려다 번아웃. 그날따라 담배를 되게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얼굴 새하얘져가지고. 야, 제명에 못 살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그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오신 거죠? 뭐 그렇지 내 삶을 찾으려고 나왔잖아.
내 삶 최저가 넘어. 근데 특히 저는 그 이대생들 중에서도 이대 또 나왔어. 인사팀에 정말 미쳐 있는 애들 있어요. 그 겉멋에 떨어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자기의 성향을 잘 보셔야지. 그냥 어디 잘할걸요 아마. 무심 이대 뭐 무심. 잘하시면 그러니까 인사팀 업무를 진짜 잘하는 여자하고 사귀면 안 돼. 진짜 독한 거야 그건 정말. 엄청 진짜 냉정한 완전 거지. 피 한 방울 안 맞아, 나올 맞아. 분들이라는 얘기. 그냥 칼같이 완전 얼굴 평가 노력했잖아. 다음 질문이 있어요. 취준생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서류 필터링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로 서류 필터링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아까 전에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존재하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얼마 당연히 존재하죠. 왜 기주고 MC 모를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필터링이 있다는 거죠? 있잖아. 있지. 없을 수가 없지.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편집돼. 아니 장담하는데 우리 이거 편집되니까 야 자유롭게 해 그냥. 이거 편집될 거야. 아니 필터링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필터링이 있나요? 이게 편집이 안 되겠냐? 이거 편집이 안 되면 이거 담당 PD가 직무유기야. 저번 시간에도 필터링 있다고 했잖아. 계속 했는데 이건 옐로카드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준생들이 가장 답답하다는 거를 몸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아시겠죠? 저거는 있어요. 자. 그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응시하면 그 최종 면접 불합격자들 명단을 서류 이번에 만약 지원했다면 필터링 시키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예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춰도 왜냐하면 최종에서 떨어뜨린 거는 임원분이 봤을 때 아니에요. 임원분이 봤을 때 아마 아나운서 쪽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만약에 그쪽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뭐 아나운서 뭐 국장님이다 이랬으면 야 저런 스타일 우리는 별로야라고 했는데 얘가 또 지원한다? 그러면 근데 당연히 그 국장님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저희는 되게 유명한 예시가 한 명 있는데 KBS 모 아나운서님께서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셨는데 그 다음에 또 최종을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럼 그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님이 조충현? 아니에요. 아는 분이 그분밖에 김민? 그래서 그분이 딱 조우종? 시를 한 편 읊었대요. 근데 그 시를 한 편 읊었는데 되게 중요한 건 시가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입사해서 아나운서로 나오고 있어요? 하셨대요. 그래서 최종에서 필터링이 있다는 건 저는 진짜 충격이네요. 있죠. 왜냐면은 이게 DB가 어쨌든 지원하는 순간부터 사실 DB 관리가 다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굳이 얘기하면은 최종에서 떨어진 친구를 또 서류 통과해서 또 인적성하고 또 면접 본다고 하면은 또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고. 달라진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근데 이게 X라는 게 인사팀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지.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난리 나니까 배구공이 스파이크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직자분들이 너무 저는 인사팀의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번 필터링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그거예요. 지난 과거 이력 중에 최종 면접에서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건 상관이 없는데 최종까지 왔는데 불합격을 했는데 또 지원하면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야, 얘는 되게 열정 있고 이러니까 합격시켜줘야 돼. 근데 절대 아까 말씀드린 윤동준 이런 임원 인사들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봤을 때는 야 얘를 이렇게까지 해서 신입사원을 우리가 뽑아야 되냐라는 아직도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물론 삼성 같은 케이스는 달라요.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는 different. 달라요? 삼성 is different. 그래서 콧소리. 여러분 삼성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강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전직 채용 담당자를 저는 지친 것 같아요 많이. 아직 뭐 얼마 됐다고 녹화한지. 전직 채용 담당자를 모신 만큼 더 시크릿하고 더 하드코어한 정보를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나왔어요. 막 취업 최종 필터링이 있다든지 더 알아야겠죠 저희가. 기업별 필터링 항목에는 땡땡땡이 있다. 요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아니 잠깐만 현준 쌤 좀 얘기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잠깐만. 그래서 오케이. 자꾸 눈이 가. 기빨려. 배이른가? 기빨려. 기빨려. 그래 조용히 스타트해서 가야지. 그래서
사실 이력서에 쓰는 것들은 다 어쨌든 필터링의 여부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비중도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학교 학점 전공이 제일 비중도가 높을 거고 그 다음 비중도라고 하면은 영어 점수, 자격증, 뭐 봉사활동 점수도 뭐 가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영향력 있는 거 특히 남성분들. 잠깐만요. 어. 현준 씨 카메라 이거예요. 나 그래. 자꾸 저렇게만. 어우 예리한데? 남성분들 병역이 미필이다. 그러면은 그냥 필터링 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이유 없는 미필. 뭐 공익근무요원도 아니고 그냥 미필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요? 군 미필인데 필터링을 하면은? 시킨다고? 나 처음 듣는 건데 이거. 이거 근데 이거는 그럼 되게 하드코어한 거예요. 이거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 연락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내 어쨌든 생각에 이거 있습니다. 약간 좀 약간 좀 친 거 아니야? 아니. 군 있어. 미필인 걸 필터링 시킨다고요? 필터링 하는 곳 있습니다. 실제 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 명은 오 대박. 아니 뭐 하는 거야? 대박. 지금 기분 하나만 좋았어.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안돼 이거 너무 위험해. 생각해 보니까 나 목숨 걸 것 같아 진짜. 근데 어쨌든 있어 그런 것들이. 악플 날린다 이제. 나 안티부터 생기겠네. 나는 지금 팬이 아니다. 피디님이 카드를 날리래요. 자기 목숨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지. 야. 자기 목숨 아니라 이거지. 얘기를 말든가. 피디님 조용히 해. 방송은 내가 할 거야. 삐딘데? 어때요? 무슨 항목이 있나요? 기업별로 필터링. 그 건강 검진 필터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디서도 어떻게 보면 건강을. 여러분들 네, 이게 야, 건강 중요하지. 무슨 얘기가 그치?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종 그 합격은 건강 검진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색약이다. 청색이랑 붉은 이거 자체를 구분을 못 하는 거야. 파란색, 초록색 뭐 이래버리면은 농담이 아니라 불합격 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제조업체는 안전 때문에 그리고 비형 간염.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인권위에서 제소 들어와요. 기업체에서. 제가 실제로 건강 검진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박사분을 불합격시킨 적이 있고요. 해당 그 연구실의 교수님한테 항의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분은 뭐가 문제였어요? 건강검진. 색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색약이었나 비형 간염이나 뭐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비형 간염 때문에 떨어진다고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그냥 평가 점수가 낮았다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되게 집요한 게 뭐냐면 그 박사분의 면접관에 들어왔던 애가 우리 랩실이었다. 야, 같은 랩실이어서 했는데 평가 좋다는 뭔 얘기냐고. 따지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얘기를 못 하죠. 건강검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왜 안 돼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대회비, 그게 대회비. 아 그래요? 어, 네. 대회비. 왜냐면 그리고 회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지 어떤 뭐 않죠. 저도 그렇죠. 그렇게 근데 생각하죠. 다만 구직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상당히 열받을 어떻게 수 보면 있는 측면이긴 한데. 생명인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 생명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일을 못하는 거 아니?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자르냐?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대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치. 거를 그런 이미지를 풍겨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건강 기반한 검진으로. 인사 채용을 하는데 왜 생명은 차별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까도 저것도 있다. 요거는 채용을 담당해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채용 담당할 때 최종 합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스코 같은 경우엔 본사가 포항이라 포항 경찰서에 보내요. 범죄 그래서 범죄 기록 조회를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일을 제가 할 줄 몰랐거든요. 이거 재밌다. 그래서 오, 대박이다. 그거를 갖다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150명 입사를 하니까 쫙 뽑아서 보내서 음주 기록부터 시작해서 뭐 좀 전과가 있는 경우 소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차 없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는 이유를 뭐라고 사유를 뭐라고 해요? 얘기해주지 못하죠. 너의 전과 기록 그리고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모르죠. 구직자들은 이렇게 걔는 완전 자다가 완전 생뚱맞게 입사 취소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지 뭐 포스코에 입사 안 했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자꾸 획가닥해. 사측이야 그러니까. 뭐야? 누구 측이야? 아니, 어디 쪽이야? 우리 편이야? 사측 편이야? 아니 지금 계속 지고 있어요. 재밌는 썰 없어요? 그러면? 재밌는 썰? 기업이 이거 필터링하는 뭐냐? 이 군대. 범죄는 너무 세다. 범죄는 너무 세다. 군대 말고 또 뭐 있어요? 군대 말고? 필터링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직접 했던 거, 그 C 거기서 했던 거. 지 거기서? 내가 직접 하진 않았으니까. 난 봤지 하는 셀프 거를. 디스야. 그러니까 이거 나 하는 건 봤는데 아니야 근데 뭐 우리 회사는 공정하게 뽑았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저도 이게 채용한 지 오래돼서 그렇고
최근 채용 담당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페북 그것도 하잖아. 페북 개인별로 들어가가지고 아, 맞아. 그것도 있다. 얘가 올리는 글이나 이런 거 보고서 그런 얘 걸 어떤 본다고요? 진짜로 그 계정이나 이런 거 모든 사람을 다 하진 않지만 면접 때 태도를 봤을 때 얘가 좀 너무 극단적인 애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사고 자체가 그런 애들은 몇 명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평가하고 경력 사원은 이전 직장에 전화하지. 잘해 우리한테 전화 올 수 있어 우리한테. 어? 유엔 씨 어땠냐고. 저는 방구 끼고 이랬다 그럴 거야. 90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나 신발이. 95년생이 없기 때문에 90. 저는 개명할 거예요. 점수화 된다고 했잖아요. 점수화도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점수가 되죠. 나이, 그렇죠. 지역, 예. 가족상까지도 점수화가 된다는 게 레알 트루? 트루예요. 트루예요. 네, 가족상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건 모든 회사가 다 그럴 텐데 가산점을 주죠. 아버지가 그 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했다. 그럼 뭐 3점. 20년 이상이다. 뭐 5점. 뭐 임원이다. 그럼 가산점은 안 주는데 최종까지 올린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게 불문율처럼 뭐 꼭 부장님이 야 이렇게 해라고 안 해도 저기 지원한 거 알지 유엔이가. 그럼 아 예. 뭐 그렇게 해서 암암리에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점수화를 어떻게 시키나요? 그 요새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하면서 많이 빠진 게 뭐 아직도 사실 있긴 한데 가족 뭐 부모님 이름이라든지 직업을 묻는 회사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희도 진짜 근데- 그건 한마디 하고 가야 돼 우리가. 진짜 되게 얍실한 회사야. 분명 블라인드라 그래서 서류에서 입력하지 말라 그래놓고 인적성 통과하면은 별도로 그치. 추가 달라 그래. 입력사항 입력하세요. 이래놓고는 부모님, 주민번호까지 다 입력하는. 그러니까 애들은 약자니까 아 뭐야 왜 이제 와서 추가 입력사항을 요구해라고 얘기를 못하지. 저희도 있어요. 서울권은 없는데 서울권 방송사는 거의 없는데 좀 지역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부모님 안 적어도 상관은 없으나 그거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뭐 그럼 지역 유지면은 뽑아주는 건가? 명시를 해두고 거기 이제 부모님 대학, 부모님 직업, 부모님 똑같네. 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으라고. 15년 전하고 똑같네. 네. 자산 수준도 있었어. 어떤 회사는. 무슨 자산? 부모의 자산 규모, 자산 은행권이나 규모. 뭐 이런 데들은 있어요. 있지. 네. 은행권들이. 5천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뭐 사면 듀오야 뭐야. 결혼정보회사도 아니고 결혼 시키려나 지들은 보다. 얼마나 있길래 그걸 입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수화 기업의 필터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입장이세요? 그런 점수화가 되는 게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찬성해요. 갑자기 또 사채. 결론은 왜냐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매력 있어. 줄점 날 듯. 정량화시켜서 평가하는 거 말고는 지금 이 많은 소위 대졸 사원들을 이 짧은 기간 2달, 한 달 내에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툴이 이 이상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사팀이 그래서 일을 더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맞죠. 왜냐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안 하면은 진짜 못 보지. 자소서를 못 봐. 뭐 그러니까 필터링을 최대한 많이 해야지 그나마 자소서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필터링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요. 점수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뭐냐 TO 따라서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TO가 뭐 한 명이면은 근데 몇만 명이 몰렸어. 그러면은 최소 몇천 단위로 잘라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더 마이다스 IT에서 그 HR 개발하는 거 같은 거. 저는 정말 찬성해요. 필터링을 안 하고 2만 명, 3만 명 면접을 보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 AI가 평가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서 얘의 어떤 진솔한 답변인지 아닌지를 지금 우리도 평가할 수 있어. 만점이야 지금. 만점. 100점, 빨리 줘. 67, 85. 아우 네. 야 이겼어. 아, 지금 67인 다행이다. 거예요? 그냥 짓거렸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찬성이에요. AI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오히려 기계가 더 객관적일 수 그치. 있겠지. 기계를 뭐 해킹해서 기억하지가 않는 이상. 아 방청객이에요 지금? 계속 빨간 물리는 거 거 예. 무슨 말만 하면 호빙력이? 맞죠? 그거죠. 이래서 조민혁 아 이래서 되지. 조민혁 하는 거야. 이래서 아까 우리 대기하는데 어떤 팬분이 오셔가지고 아 나 네. 그래서 이거 미리 심어놓은 사람 아니야? 너 팬분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딜 가겠어. 조민혁 하는 거예요. 아. 뭐 어쨌든 그래서 인사팀이 좀 각성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진짜 뭐 마이더스 IT가 그런 회사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인사팀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나 지금 네. 방송하다 핸드폰 좀 했잖아. 야, 저희 이거- 인사팀에 전화를 한번 이거 좋다. 해서 갑자기요? 제작진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현직자한테 맨날 내가 나와서도 욕하는데 제 생각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할 말 없냐 했더니 진짜 일하는 시간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전화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여보세요? 네 저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 음성 변조돼서 나가니까 부담 없이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통화 되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뭐 어디 계시고 저희 지금 인사팀 좀 각성하라고 지금 한 1시간 정도 떠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필터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내 모 그룹의 이제 그룹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 담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박수 쳐야 되는 저희가 그러니까 회사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매출 규모는 이제 한 2조 좀 가까이. 2조. 아, 그럼 거의 중견 대기업이네요. 저희 옆에 지금 네, 유해인 MC님이랑 네. 임현준 컨설턴트님 나와 계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이전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배구공 방송 보셨어요? 네, 저희 채용팀도 뭐 채용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이거는?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진짜 보시는구나. 저희 그럼 질문을 몇 가지만 제가 저희 MC님 대신해서 한 세 가지만 드릴게요, 빨리. 네. 그 필터링 뭐 갖고 필터링해요? 기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류 심사하실 때. 회사마다 그 채용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 죄송한데 그 얘기 저희가 계속 했기 때문에 매출 규모 2조인 너희 회사의 미안합니다. 옐로우 카드 들어간 거 아니야? 저기요. 그러니까 네. 나이랑 나이. 네. 나이랑 그리고 학점. 얘기를 해. 얘기를 계속해. 네. 그리고 뭐 직무 따라서 이제 뭐 학과로 필터링을 거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나이를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그럼 남자 여자 상한선 나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주민등록 그 나이 기준으로. 네. 있습니다. 지금 반응들이 네. 굉장히 호응이 있어요. 그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 몇 살까지만 우리는 본다. 변주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변조 뭐 제작진이 하겠죠. 예. 저를 믿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내가 네 이름 안 부르잖아. 예. 보통 그 남자는 31 정도까지. 31까지는 그럼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요. 여성분들은 군대 2년 빼서 29 정도까지. 그럼 근데 이건 생각보다 높네요. 29까지는 여성분도 상관이 없네요. 예. 근데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만약에 29살인 분이 최종 면접에 간 거랑 네. 93년생 26살 분이 간 거랑 똑같이 봐요? 임원분들이? 예, 뭐 그건 면접할 때 다시 질문을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배구공 방송이거든요. 솔직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니 왜 답변을 자꾸 변조하려 그래요? 다시 한 번. 네. 평가 기준상의 문제는 없는데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린 분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전 궁금한 건 기혼자 미혼자? 들으셨어요, 질문? 아니요, 뭐 잘 안. 기혼자나 미혼자, 결혼 유무도 서류 필터링의 어떤 기준으로서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기혼자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건 그러니까 없으신 그럴 것 거세요? 같아서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점수상에 구체화시키지는 않는데 보통의 어르신분들은 기혼자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학점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학점은 얘기를 안 했네. 학점도 그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일정 기준만 넘으면 됩니까? 일정 기준만 넘으면 돼요. 그 기준이 몇 점일까요?
반응이 좀 보통 3.0 정도? 에? 3.0만 넘으면 3.0이나 4점이나 똑같아요? 아니요, 이제 필터링 기준은 3.0이고요. 아, 네. 이제 필터 그 이제 점수 폼에 따라서 약간 점수는 차등이 있죠. 친하신 분이에요? 네, 제 지인이라니까요. 아니 친해요 지인인데 친하신 엄청 분이에요? 친하죠, 저하고. 네. 제... 반응이 너무 인위적이어가지고. 아니요, 진심이에요. 네? 이게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자, 학생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궁금해할 만할 것 같은데요. 그 점수 구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요까지는 뭐 어느 정도다. 뭐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구간. 주관이요. 아유, 어렵나요? 네, 보통 0.25 정도 사이 구간으로 좀 나눈 거. 0.25 단위로? 아, 그러면은 그 0.25 단위로 폭이 좀 커요? 아니요, 그건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자소서로도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자소서를 잘 쓰면은 이런 필터링 기준들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솔직하게 진짜. 넘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넘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넘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일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국가에서 그 기관에서 명시를 해놓잖아요. 아, 뭐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1점이 4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 정도 구간이지 뭐 뒤집지 못할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하나 더요. 지금- 학교 학교. 필터링도 있는 점수 어떻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바쁘시니까. 아, 네. 학교도 그러면은 등급제로 이렇게 저희가 1회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특정 학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공감하셨나요? 등급별로 나눈다. 임현준 쌤이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서포카라든지. 네. 화이팅! 뭔가 들키는데 뭐라고요? 공감을 조금 했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없으세요? 이런 학교, 의외로 이런 학교도 좋은 점수를 뭐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동일한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능 입시를 통해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네. 수능 점수로만 학교가 좋다고 입사를 하실 때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회사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선호하는 학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서울대나 S대나 뭐 이런 학벌이 높은 학교가 아니어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해당 관련된 직무와 좀 연계시켜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9시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라 나 이런 학교 학생도 채용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다. 혹시 학교 한 두 개 학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혹시? 학교요? 네. 없지. 뭐 학교는 뭐 지방에 있는 학교분들도 많이 뽑은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그러니까 학교명을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 보군요. 혹시 금호공대 뭐 이런 데 있고 금호공대 좋죠. 금호공대랑 또 어디? 그다음에 해명대 이런 데도 채용해봤어요. 세명대요? 충북 제천에 세명대? 아 모르는 데가 없어. 오, 그러지. 아, 그러면은 저는 이건 사실 채용 쪽 손뗀 지 오래돼서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 그런 소위 데이터들을 갖다가 채용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작업하고 이런 건 아니시고요? 그게 보통 회사에서는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학교에 몇 명을 뽑았고 그거에 대한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지방에 있는 학교도 영어권 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영어권이 필요하니까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채 시즌 많이들 구직자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다음 회는 또 자소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네. 뭐 파이팅해라 이런 얘기 말고 현실적인 조언. 일단 배구공을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배구공. 저희 다시 갈게요. 저기 네, 관계자. 그런 저희 배구공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시 갈게요. 네. 아니면 뭐 진짜 이런 그 구직자들은 너무 안타깝더라. 뭐 최종까지 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안타깝더라. 좀 이런 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면은 캘리 같은 거 가거나 하면은 좀 대충 알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기업도 하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을 더 눈여겨보게 돼서 회사 다니는 신입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정보를 좀 알고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일과 중에 전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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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편집해드릴게요, 잘.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전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제작진분들한테도 그냥 괜히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편집하고 또 이럴까봐 그냥 이 분한테도 제가 어떤 질문도 안 드리고 그래서 좀 중간중간 좀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구직자분들이 감안하는 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대부분 팩트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보면서? 난 소름 돋아. 아까 전에 아 잠깐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그냥 현직에 어떤? 있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 근데 저는 현직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지금이라도 그냥 아무한테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조밀조밀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아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현직자들한테 듣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좀 신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량 정말 잘 뽑았나 봐요. 신들렸다 왜죠? 그런 건데요. 네, 아니 일단 확실한 건 본인의 어떤 코칭 능력의 부족 아닙니까? 학생한테 아니 그거를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기는 좀 팀, 여건 우리 팀. 아니 엄청 커요. 네, 다음 주에도 인사팀의 서류 필터링에 관한 현직자의 두 번째 전화 연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입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김하윤 캐스터의 뒤를 잇게 된 돌아온 취업 요정 진이 한유진입니다. 네, 잡정부센터와 이렇게 다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취업 정보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신둔면 원정로에 위치한 포토마스크 제조업체 톱팜 포토마스크 주식회사입니다. 미국을 비롯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9개의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에 한국 법인에서 인사 사무 경력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최소 경력 2년 이상 급여 업무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영어 능통자, 외국계 기업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자녀 학자금 및 주택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사무 경력자 1명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명품로에 위치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중 수입 편집샵 라움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의류 및 잡화 판매 및 매장 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패션에 관심이 있고 의류 유통 관련 직종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구직자라면 크게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이며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8일까지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한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오늘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새로운 주무관님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LK 정밀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91블록에 소재한 프레스 금형 제조업체로 총무, 회계사무원, 대리급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결산 업무 경력 2년 이상자여야 하며 회계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고 급여는 경력에 따라 연봉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회계 또는 총무사원을 1명 모집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4월 채용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4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부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구인업체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자 면접을 실시하는 행사로 면접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직참하시어 센터 8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032-320-89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인천과 경기 지역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레카 시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 사전인데요.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주가 첫 출연이었는데 주변 반응은 좀 어땠나요?
주변에 제가 방송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서 네. 예, 주변 반응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첫 번째 방송이라서 아무래도 실수가 많을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잘하면 그때 네. 이야기하고 반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도 방송 출연하신다는 거 말씀 안 하신 건가요? 네, 얘기 안 하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같이 방송을 했을 때 거의 실수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완벽주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분명히 오늘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추천해 주실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1964년부터 미국에서 그 MBC라는 방송국에서 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퀴즈쇼가 있습니다. 제퍼디라는 퀴즈쇼인데요. 네. 2011년에 그 퀴즈쇼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우승한 그 퀴즈쇼의 우승자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왓슨이라고 해서 IBM에서 만들어진 컴퓨터인데요. 이 왓슨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알린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최근 IT 기술과 관련해서 단연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불리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세계의 대결이라고 불렸던 그 알파고와 이세돌 그 생각부터 먼저 나는데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도 한국을 방문했고 또 연합뉴스 TV에도 한번 출연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반응이 참 상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소개될 직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한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2030년까지 그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 세계 GDP의 한 14% 정도가 증가할 것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7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2030년까지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약 15% 정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네.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실질 생활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로봇이라든가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또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과 또 인지뇌공학이라는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인공지능 전문가의 역할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계속해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직업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라는 관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직업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전문가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대학교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 이곳에 뇌과학연구센터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연구실이 있는데요. 기계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이수영 인공지능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뇌과학연구센터 소장 이수영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기계가 사람과 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각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사람의 두뇌에서 어떻게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 말과 언어, 행동으로 표현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유사한 기능을 기계에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기도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기계의 지능을 이용한 응용 기술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하는 일들은 크게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그를 이용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사람과 같이 말을 알아듣고 물체를 인식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들인데요. 그 판단 예가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상한 오남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할 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들이 현재 응용되고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아끼세요. 인공지능의 또 다른 예로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에 내장된 응용 소프트웨어 형식의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변하고 간단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계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또한 사진을 찍을 때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카메라가 얼굴을 찾아서 예쁘게 보정해주는 기능 역시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지능이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것입니다. 지능을 구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가르쳐주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틀리지 않은 답을 내는 것인데요. 사람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서 유추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1956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에 의해 처음 탄생한 인공지능은 1980년대 말부터 조금씩 실생활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원칙은 사람처럼 실생활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해 스스로 배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방대한 실생활 데이터가 필요했고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지식체계에 융합시키기 위한 계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2000년대 중반 가능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10년 동안 배워와야 했던 일들을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자료를 이용해서 수일에 배울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것이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기본 이유가 됩니다. 요즘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검색을 하는데요. 인터넷 창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컴퓨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럼 인공지능의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칙을 계속 연결함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일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주위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배워나가서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방대한 자료와 계산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학습 자료로부터 스스로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후자가 인공지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수영 인공지능 전문가가 근무하는 뇌과학연구센터는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인공지능의 연구 성과가 가져올 많은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고 듣는 기능은 이미 사람의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스스로 복잡한 환경에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면에서는 아직 인간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 연구 방향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 고차 인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신과 비슷한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기 인공지능은 그 자동화 기기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현재는 사람과 같이 말을 알아듣고 물체를 인식하는 기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에 물려서 스스로 운전해가는 무인 자동차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무실과 집에서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도우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계가 사람들을 도와서 훨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장애우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에 그쳤던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나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한 인공지능.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전문가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박사님,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인간의 각종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엔 단순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소위 얘기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학습이 가능한 로봇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을 단순히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지식을 연계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계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학문과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컴퓨터공학을 기초로 해서 인지과학이라고 불리는 즉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그다음에 언어학, 신경과학, 인류학,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철학까지 여러 분야를 네. 통합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어떠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인지과학이라는 말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이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 통계 및 분석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한다라고 한다면 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좀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떤 직무를 좀 수행하고 있나요? 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사실은 한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연구를 하고요. 신경망이나 전문가 시스템, 지식 베이스 시스템, 퍼지 이론과 같은 정보화 이론들도 연구를 수행합니다. 네. 또한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과 같은 시각 정보 처리나 혹은 음성 정보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C 언어라고 불리는 것들 혹은 자바나 델파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직업도 참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은 로봇이나 영상 및 음성 인식, 게임, 빅데이터와 같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다양한 직업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일자리 기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로그램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자, 웹 디자이너,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와 같은 IT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우주 탐험이나 군 정찰과 같이 작은 로봇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혹은 행동 기반의 로봇을 만드는 이런 연구소에서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위가 정말 다양한데요. 활동 분야도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로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것은 ICT 업체라고 해서 시스템 통합 업체인 SI 업체, 통신, 포탈, SNS 업체, 개인 회사, 그리고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직업인 만큼 일자리 수요도 앞으로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저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인공지능 전문가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슈가 되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든가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나라 불세출의 승부사 이세돌 구단을 꺾은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반 여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역과 관련해서 더욱더 발전을 할 거고 따라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의 일자리가 훨씬 더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는 번역이라든가 상품 추천, 음성 비서,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 판독, 법률이나 금융과 같이 생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인공지능이 커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산업에 걸쳐서 인공지능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오늘도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균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잡정보센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